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11월이 되었는데요. 입동이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날씨가 쌀쌀하고 춥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 또 가르침은 화엄경의 왕복서에 등장하는 법문을 소개할까 합니다. 부유만덕 탕무섬진이라는 말인데요. 이 왕복서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의 서문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화엄경 잘 아시죠? 대방광불, 부처님 세계는 넓고 크고 또 끝이 없어서 모든 중생과 사물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화엄인 것이죠. 향기나는 꽃으로 세계를 장식하고 장엄한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경전입니다. 왕복서의 서문에 부, 유만덕, 탕, 무섬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는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만덕, 만 가지 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탕은 텅 비어있다 이런 말인데요. 무섬진이라고 해서 한 조각의 티끌도 없는, 그렇게 텅 비어있다 이런 말씀이죠. 흔히 우리가 부유함 하면 재물의 많고 적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전에서는 덕이 많은 것을 부유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자다라는 말씀이죠. 많은 공덕을 쌓으면 그 결과로 열매가 풍성하게 장엄되는데요. 아마도 화엄경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행의 결과가 덕과로 나타나고 꽃, 화가 다시 열매로서 맺혀지는 이런 과정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탕무섬진이란 말은요, 모조리 없앴다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텅 비었다는 뜻이죠. 섬진이란 말은 한 조각의 티끌 이런 뜻인데요. 탕무섬진이라고 했으니까 한 조각의 티끌도 없는 완전히 깨끗한, 완전히 비어있는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만덕을 다 갖추었으니 그 부유함, 그 정멸의 경지는 한 조각의 티끌도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살아도 또 두 손에 꽉 뭘 채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놓아버리고 또 편안해지고 덕을 쌓아가면 온 우주가 나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 수행자들은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부유만덕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밖에 내놔도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그런 경지입니다. 탕무섬진이라는 말은 마음속에 넣어도 넓고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덕은 아무리 많아도 가볍고 죄는 아무리 적어도 무거운 법입니다. 남은 2달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면서 공덕 쌓고 업장은 좀 가볍게 하는 그런 수행, 그런 우리 마음불자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정열차를 보내드립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여러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같이 소개해보고 또 그 내용도 한번 함께 음미해보고 또 해답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인데요. 1468 불자님께서 법문을 들을 때는 이해하고 공감이 가는데 몸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몸과 마음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몸도 내 것이고 마음도 내 것인데 왜 이 두 내 것이 따로따로 다니죠? 따로따로 흔히 우리가 논다 이런 표현 하는데요. 모두가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일체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것도 역시 수행이라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모자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공부는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돈 벌고 출세하고 생활이 풍족해지는 그런 공부는 여러분들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놔두고 세상에는 또 다른 공부가 하나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뭔가가 궁금하니까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궁금한가요? 내 마음의 씀씀이, 내 마음의 작용이 행위나 말을 통해서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그것이 사실은 내 모습인데 그게 어쩔 때는 진짜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진짜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어떨 때는 난데 어떨 때는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정말로 나의 모습인가? 우선 들여다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세계 또는 무의식의 세계를 알아가야 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함께 알아가야 이게 진짜 내 모습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래서 사찰에서 신행, 우리가 수행 공부를 통해서 훈련하고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수행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질문하신 1468 불자님, 들여다보는 연습이 부족하셔요? 아니면 절에서 수행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게 부족하신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의식이고 행동은 무의식에서 나오거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의식과 무의식의 간극을 좁히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들여다보는 연습 혹은 사찰에서 수행과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좁혀나갈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기도하고 또 자신의 종교 생활할 때 올라오는 이런 마음들을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볍게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것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남 탓 이런 건 하지 말고 자기 감정을 좀 편안하게 그렇게 종교 생활 때 올라오는 감정을 내놓는 것이죠. 드러내면 일치시키는 방법이 자꾸자꾸 보일 겁니다. 그런 노력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말씀대로 알긴 알았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고 행동과 마음이 전혀 따로 작용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것이죠. 일치시키고 일체화시키는 것이 수행이고 공부고 기도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사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307 불자님께서요.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불자입니다. 요즘 제가 학교에서 프로젝트로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자 역할을 주고 함께 해야 하는데 시간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모이는 날 자주 빠지는 사람도 있고 맡은 바 일을 제대로 안 해오는 사람이 있어서 화가 납니다. 제가 조장이라서 아이들한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면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삐친 게 보이거든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노력하는 친구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이렇게 과제 같은 것을 모여서 다들 하시나 봐요. 근데 참 모여서 하니까 힘이 덜 들 것 같아도 여러 사람이 모이면 각자의 개성들이 전부 달라서
이렇게 다 합쳐서 화합해서 또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좀 근본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람을 사귀다 보면요. 어쩔 때는 저 사람이 나하고 참 비슷한 면이 많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하고는 참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비슷한 면과 다른 면이 다 같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에게도. 그래서 둘이 아니다, 불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보통은 비슷한 게 많아지면 금방 친해지고 일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계속 같이 뭔가를 하다 보면 다른 면들이 하나씩 둘씩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서로 생각을 나누고 또 의견이 다른 건 설득도 하고 노력도 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그 친구가 내가 공부하는데 과제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안 맞는 친구하고도 잘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참아가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빨리 해야 되죠. 정리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든가 하는 그런 결단을 조장이시라니까 내리셔야 됩니다. 같이 하는 것이 그래도 할 수 있는지, 또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해야 그게 옳은 일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조장이 해야 될 일이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지금 제대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 친구들은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습관이나 또 자라온 또 살아온 환경들이 매우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정말 좋은 친구라면 이야기해서 고쳐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에 좀 시간을 길게 가지셔야 돼요. 끈기 있게 고쳐주려고 노력하셔야 되죠. 아니면 꼭 가까운 친구가 아닌 사이라면 그저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성취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시간을 좀 길게 갖고 이해하거나 조금 동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든가 아니면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선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언 비슷하게 드려봅니다. 4307 불자님, 과제 빨리 마치시려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 4307 불자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 한번 볼까요? 6128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스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저희 아들이 41살인데요. 몇 개월 전에 회사 시험을 쳤는데 떨어지고 나서 말도 없고 밖에도 안 나가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드님이 회사 시험 봐서 떨어지고 또 그런 표현도 잘 안 하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것 같고 또 결혼도 안 했다고 이런 말씀 하셔서 아드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가 잘 충족이 되지 않으셔서 지금 아주 답답하신가 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 이건 사실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해도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는 저희들이 제3자가 보는 것보다 훨씬 깊은 관계들, 복잡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걱정되고 화가 나시고 답답하시면 우리 6128 불자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기도하는 것이 좋죠. 그건 수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일이나 다양한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부모가 권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뭘 하다가 잘 안 되면 좀 넓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좀 적성 혹은 또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의 삶은 스스로가 개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집에서도 좀 쫓아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41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 같죠. 그리고 지금 뭘 해도 늦은 것 같고 그런 생각 빨리 놓으시고 이미 빠른 시간, 빠른 나이가 아니라면 이제는 좀 여유를 갖고 천천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쫓아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충격요법이니까 정말 그래야 뭔가 자기가 자기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나갈 텐데 너무 부모님과 오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쫓아내시기 어려우면 집안일 자꾸 시키세요. 어차피 취직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다른 일만 시키셔가지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심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아들 스스로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면 무관심한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스스로 찾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거든요. 누구의 권유나 부탁에 의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찾아 나가는 것이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6128 불자님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답답해지면 그럴 때 기도하셔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이미 제가 보기엔 이 정도 시간이 됐으면 여유를 가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정 보기 싫으면 쫓아내세요. 또 아직까지는 괜찮다 싶으면 여러 다른 일들 한번 권해보시기도 하시고 다양하게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잠시 동안은 좀 놔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떨어진 분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열어놓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면 조금 다른 면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128 불자님 답답할 땐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 이외에도 방송에 격려 또 응원하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371 불자님께서요. 찬바람에 허전한 마음이 들다가도 남전 스님 법문을 들으면 어느새 제 마음이 다시 따뜻한 온기로 채워집니다. 좋은 말씀 항상 감사합니다. 따뜻한 온기라고 하는 게 좋은 거겠죠? 9371 불자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250 불자님께서요. 남전 스님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가 봅니다. 스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문자 주셨네요. 공부는 뭐 죽을 때까지도 아니고요. 죽고 나서도 해야 되는 게 공부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법문을 듣든 또 수행을 하면서든 깨닫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그 순간순간의 깨달음이 잘 간직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좀 바꿔나갈 수 있으면 정말 큰 깨달음에 다다르고 이룰 수 있는 것이겠죠. 6250 불자님 그렇게 한번 공부 정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또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 어른들 경우를 보니까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뭐가 궁금한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요. 또 물을 줄도 알아야 되고 답을 들은 다음에는 반드시 실천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과 그런 시간으로 함께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교 교리 또 신행 상담 일상 속의 고민이나 또 궁금증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사연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들 중에 한 분 추첨해서 정열차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천만급을 지나더라도 내가 쌓은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은 불자라면 누구나가 다 믿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생각으로 하루하루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